네, 다냐쌤과 일발장전 통해서 오늘의 마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시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20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우리 수익 배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걱정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과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쉽게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추격 매수하는 것도 아닌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벙커버스터 폭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장기전 모드로 들어간다. 이러면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발끈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그러면 일단 결국에는 해상 운송의 물동량이 막힌 부분, 그다음에 해상 운송의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든가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고가를 돌파했다가 밀리는 그러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은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국 시장이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은 금리 인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경제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있고 또 고용 지표 역시도 개선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윌러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7월 달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연은 이사는 윌러 이사의 말은 너무 빠르다. 가을이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 이슈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비트코인이라든가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든가 하락 마감하면서 결국에 기술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 요인도 지난주 금요일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보였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은 미국의 옵션 동시 만기 영향은 우리 월요일 날 올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란의 폭격 이 이슈가 맞춰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자꾸 증시 자금들이 유입되는, 즉 IQ 1000짜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지 좋을지는 자금 유입이 이탈이 있는지 유입되는지 이것만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고객 개탁금 역시도 약 1,100억 유입되면서 63조 6천억을 기록했고, 또 주식형 수익증권의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5,200억 유입되면서 72조 2,400억. 그러면 3년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러면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은 79조 원대까지 증가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 그러면 유동성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하지만 이제 월말 결제, 법인들의 월말 결제 자금 소유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는 2조 3,600억이 유출됐어요. 그러면서 226조 3,300억 기록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6월 30일까지 법인 결제 자금 수요 이탈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220조, 지난번에 살짝 이탈해서 219조 6천억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렇다면 6월 30일 시점까지 마켓머니 펀드에서의 자금 유입이 219조 6천억 수준을 유지한다면 결국에 시장은 유동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강한 기조를 유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매도할 필요가 없고, 조정을 받으면 매수로 대응하자.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2,970선
지난 금요일 장중 저가 부근이잖아.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970선에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대신에 2,970이 이탈한다면 결국 2,850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경직,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또 정책 섹터로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락은 여전히 매수 기회로 접근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했고 기관들 매도하면서 지수를 뺐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그리고 시장의 정책 섹터들이죠. 정책 섹터들이 매수 유입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한다는 자세로 여전히 임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의 IQ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히려 빠질 때가 매수의 기회, 정책적인 순환매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기회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 섹터 어딜 보셨을까요? 오늘 특징 섹터는 이제 장 전에 기사가 주말 동안에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결국엔 이제 이란의 핵시설 벙커버스터 공략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장시 초가부터 갭상승할 때 먹을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단타 쪽으로 보실 분들은 중앙에너비스라든가 그다음에 흥구석유라든가 이쪽들이 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것들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STX 그린로직스라든가 해상운송이거든요. 이런 쪽들이 그다음에 흥하해운 자 이런 쪽들이 오히려 오늘은 움직일 수 좀 어차피 갭상승에서 이런 쪽은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잘하시는 분들만 이런 쪽으로 보자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오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정부 정책이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암호 섹터 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까지 보고 로봇과 휴머노 로봇과 양자와 인공지능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오늘 기사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폭스콘과 함께 미국의 AI 반도체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도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오늘 조정 시점에서는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우리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로보티즈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KNR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날도 결국에는 북미향으로 해서 수출이 낙풍된다라는 것도 움직였고 또 KNR 시스템 같은 경우 결국에는 엔비디아 로봇 수혜주로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강세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로봇으로 부각받았던 로보스타라든가 그 다음에 클로봇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자 이런 로봇 섹터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에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로봇 섹터들 휴머노 로봇은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나오니까 이렇게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울산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쪽들도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해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어요.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셧다운된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해체 시장이 굉장히 크고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한국의 고리 1호기
해체에 쏠린 눈이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즉 국내 같은 경우도 고리 1호기 해체 법안 통과가 목요일 날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원전 해체 시장 쪽들은 이제 블루오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해체 대장으로 나왔던 게 오르비텍이었죠. 오르비텍이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우진엔텍, 그다음에 한전 KPS 이런 것들이 해체 쪽에서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전 해체 쪽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들은 그동안 쉬어갔고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접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과 로봇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인한 석유,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을 향한 마지막 한 발을 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양자 쪽도 그동안 많이 쉬었어요. 24일 내일은 퀀텀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또 양자가 직접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25일 날은 퀸사, 양자 정보기술 국제 표준화 기구거든요. 요게 이제 처음 결성되면서 우리나라에서 1회 국제 총회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 퀸사도 양자 정보기술이기 때문에 양자 섹터가 될 수 있고 또 여기가 뭐냐면 이 퀸사에서는 초전도 쪽도 관심이 같이 돼요. 그러면 양자와 초전도가 같이 겹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25일 날은 글로벌 양자 과학기술 네트워킹 리셉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25, 26일까지는 양자 섹터들이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전도 쪽에서 이제 양자 쪽으로 나가는 신성 델타테크 쪽으로 보고 싶은데 또 신성 델타테크는 전력 저장 장치 말고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처럼 로봇과 양자 그리고 초전도 세 가지가 겹이슈로 있기 때문에 자 신성 델타테크 쪽들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다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이 18억으로 전년 대비 900% 증가된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양자와 초전도 로봇의 이슈가 모두 엮여 있기 때문에 반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바닥권은 단기 바닥권은 보여줬기 때문에 73,500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고 손절 가격은 좀 크게 가겠습니다. 302리터라는 67,400원을 손절 기준으로 보시고 자 1차 짧게 단타 쪽, 초단타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9만 원 전후를 목표로 봤으면 좋겠지만 저는 엉덩이 무겁게 가시는 분들은 10만 2천 원 직전 고점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신성 델타테크 받았습니다. 양자 최근에 많이 눌려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재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받았고요. 현재가 73,500원 부근부터 현재가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고요. 목표가 10만 2천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0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은 엉덩이 무겁게 짧게 보신다면 9만 원도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요. 손절가는 67,400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녀쌤의 종목 AS도 가볼 텐데요. 연일 급등하는 종목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오늘장에서 굉장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력이 맞을지 궁금한데 딱 지난주에 눌렸을 때 매수의 기회가 왔다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는 일단 오늘 자금들이 굉장히 손바뀜이 컸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상장 후에 두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이고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장중에 갔던 부분들은 SK그룹이 울산의 데이터 센터 구축 이 이슈예요.
일단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쉬어갈 수 있다. 한 번 쉬어갈 수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목표 주가를 요거를 26,000원, 우리가 26,000원을 목표 주가를 줬는데 오늘 26,000원을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 고전이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26,000원을 지지받으면 우리는 26,000원 지지받으면 1차로 31,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토닉스 우리 수익률 107% 넘어가고 있는 자리인데요. 목표가는 26,000원이었습니다. 초과 달성됐죠. 26,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31,000원으로 저희 목표가 올려볼게요. 자, 두 번째 AS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요 종목도 수익률 63%, 목표가 9만 원 주셨는데요. 9만 원 넘어서서 오늘 99,000원도 갔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움직였거든요. 이것도 일단은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 시 저는 매도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린다면 이거는 85,000원 부분이 지지 가격대로 보여요. 그래서 85,000원을 지지받으면 요거는 우리 목표 주가를 또다시 상향하면 11만 3천원까지 또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85,000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냐쌤, 오늘 특징적인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에너지 오늘 특징 섹터로도 꼽아주셨죠. 원유 안에서 흥구석유의 흐름도 한번 봐주세요. 흥구석유 17% 급등인데 지금은 음봉이긴 합니다. 지금 자리 따라잡아도 괜찮나요? 저는 차라리 에너지 쪽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수소도 한번 그동안 눌림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나 이런 것들은 전쟁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저는 지금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다시 본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저는 그닥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수소 섹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잠시 주춤되기 때문에 수소 섹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몰려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소 섹터가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연료 자동차용 수소연료 전지가 70% 전년 동기 대비 70%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거죠. 현대차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수소에 대해서 드라이브 강한 드라이브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얘기했지만 수소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소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수소 관련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번 주 수소 관련 보면 24일 날 조간 보도자료로 예상된 것이 수소 클러스터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육성 추진하겠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현대차에서 수소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 나왔지만 결국 23일, 24일에는 정책 관련으로 해서 수소 섹터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수소 섹터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오지만 상승폭이 적었거든요. 그럼 저는 흥구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소 섹터들을 집중 관심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 지금 자리는 자제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답을 주셨고요. 오히려 SK이토닉스 우리 수익 많이 봤잖아요. SK이토닉스와 같은 수소 쪽으로 눈길 주기 해보자 이렇게 답을 받아봤습니다. 자, 다냐쌤과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